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스위소입니다. 오늘은 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AI가 가져올 변화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상관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최근에 아주 뉴스 기사를 통해서 챗GPT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AI 프로그램이 됐죠. 말 그대로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 아니라 왔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불과 작년 11월 30일에 3.5 버전의 챗GPT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이 3.5 버전이 나오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4.0 버전이 나왔고, 이 15주 만에 세상은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 버전은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작곡,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등의 창작 작업까지 다 완벽하게 놀랍게 해내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챗GPT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난리냐. 네, 이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타임지 아시죠? 이 타임지 커버 스토리, 유명 인사들이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오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종종 봤을 겁니다만, 이번에 타임 커버 스토리에 실린 것은 바로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타임 커버지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그 대화 내용을 보시면 다소 충격적이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어봅니다. 이게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Hi 챗GPT, 안녕 챗GPT 말을 걸었더니 바로 Hello, how can I assist you today? 오늘은 어떻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What do you think of a time cover story with a title The AI Arms Race is Changing Everything?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AI Arms Race, 그러니까 AI 도구 경쟁, 도구 개발 경쟁,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편하게 의역해서, 그러니까 AI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라는 제목을 타임 커버 스토리로 쓰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AI한테 물어본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AI한테 AI가 세상을 다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타임 커버 스토리로 쓰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장문의 영어로 답변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서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가, 챗GPT가 답변을 한 거예요.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신념은 없지만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해당 제목은 AI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건설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임지처럼 널리 읽히는 출판물의 커버 스토리는 AI 개발 과정의 잠재적인 위험과 더불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AI가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개발 및 배포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다소 선정적이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주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AI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결코 이런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사실 자신 없으실 거죠? 없으실걸요? 이만큼 이제 이 AI가 말하는 것인지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사람 중에서도 정말 전문가, 제대로 된 전문가가 답변하는 것인지 이게 진짜 기계인지 이제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런 시대 속에서 실제 GPT는 미국의 수능이라고 하는 SAT에서도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인간들보다, 다수의 인간들보다 훨씬 우수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언어 능력 시험에서는 상위 7%, 수리 영역에서는 상위 11%의 성적을 지금 현재 버전에서도 이미 거뒀는데, 이제 스스로 논문도 작성하고요. 법, 의학 전문대학원 시험까지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많은 직업군들이 이제 대체될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떤 직업군들이 대체되느냐? 단순한 일 대체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많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일, 먼저 AI로 대체될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비싼 일, 변호사, 의사 같은 고임금 직업군들도 다 대체가 될 겁니다. 제가 늘상 2018년부터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동기부여 강의를 할 때마다 시대가 바뀐다,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어요. 4차 기술혁명은 바로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오고 있습니다. 그 멘붕을 뭘로 표현하느냐? 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지출로 나타나고 있죠.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 금액을 26조 원의 금액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공교육이 무너져서일까요?
사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요즘에 뭐가 가장 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1등으로 나오는 게 바로 스포츠 스타입니다. 스포츠 선수예요. 왜 이런 것들이 뭐 나쁘냐? 아이들이 운동 좋아하지 않느냐? 뭐 아이들이 스타를 동경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너 미래의 꿈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 아이들이 스포츠 선수, 스포츠 스타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은 사실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이 보통 이런 답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아주 특출난 스포츠 스타가 되지 않고서는 인생을 바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와 있는 나라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1등 꿈으로 꼽는 것이 스포츠 선수다? 네, 그것은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더라도 그것이 기계가 대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언적으로, 느낌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을 인간,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특출난 스포츠 선수, 스포츠 스타가 되지 않고서는 기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부모들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도 더 일단은 내 주변 친구들부터 너의 하구들부터 이기고 보자.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보자 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습득되는 지식과 기술은 AI로 다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의미가 있고 비전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 최종적 소비 형태, 가장 진화한 마지막 소비 형태로서의 능동적 소비자, 프로슈머 마케팅,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연금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이고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바로 여기에 인간성, 인간다운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죠. AI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자는 이럴 겁니다. 영화 허에서 보면 허에서 보면 사람과 AI가 막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마치 연애하듯이 막 그런 장면도 영화 속에서 소개되지 않느냐?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지 않느냐? AI가 얼마든지 인간의 관계에도 개입할 수 있고 인간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느냐? 네,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인간을 조언하고 홀로 고립된 사람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냐? 네. 그리고 그 AI가 실제로 자기가 감정을 갖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네.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들려줄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바로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소비와 마케팅은 존속할 수밖에 없죠.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이끌어내고 마케팅을 통해서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AI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네. 그것은 이 인간의 존엄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AI가 스스로 사고를 하고 더욱더 확장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보다 더 나은 정보, 더 나은 답변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인간의 인권을 그 AI에 부여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기계와 인간은 구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인간성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론 플러스는 결국에 이 전인 건강의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파트너를 육성하는 거고 그 파트너를 육성하는 것이 나의 성공과 같이 연동되는 사업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과 근로, 이제 직업이 사라지죠. 근로 소득이 사라집니다. 소득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전 대선에서도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단순히 복지를 퍼주자, 세금 퍼주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직장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로 자체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부는 더욱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죠. 이미 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갭은 좁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가족만 잘 살고 내 혈연 안에서만, 내 지연 안에서만, 학연 안에서만 이 부가 편중되어지는 이러한 그 자본주의의 맹점, 이 한계를 극복해서 부의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 소비자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들의 성공이 나의 수단과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래도 대기업에서 그 오너가 갖고 있는 재산, 그 부의 수입이 나에게 연동되어 있지는 않죠. 나는 정해진 월급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 마케터의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는 나의 파트너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곧 나의 수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월급을 주고 쓰는, 정해진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수단과 연동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너무 피곤해, 이 사람이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 라고 힘들어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인간다운 관계의 보루이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부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 나도 그들을 돕고 그들도 나에게 기대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나도 나의 파트너들을 위해서 뛰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다운 일, 인간의 존엄이 해쳐지지 않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비전 있는 마케터, 비전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AI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상관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